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감정여행 이제 오늘 하나 하고, 오늘은 기쁨 얘기하고 웃음 얘기하고 다음 주에 시기 질투, 일단 감정여행을 마감을 해보려고요. 이민년, 음력으로 하면 아직 이민년이 안 왔는데, 여하튼 2022년 이민년 검정호랑이라고 그러나요? 열렸어요. 늘 새해맞이 테오리아로 저는 집에 있지 않고 수련원에 있었거든요. 몇십 년을. 근데 정말 모처럼 어제는 제 집사람하고 둘이만 1월 1일을 같이 있었죠. 하는 일 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 집안의 어른들한테 친가, 외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안부 인사. 근데 공통점이 남자한테 전화를 하면, 그러니까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그냥 짧아. 작은마하고 전화하면 조금 길어요. 내용이. 이모님들하고 얘기하면 끝일 새가 없어. 그냥 너무 길어. 그래도 뭐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30분, 40분 이렇게 전화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 싶었어요, 옆에서. 이제 저도 배워서 집안에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도 공통점이 그래요. 저는 제 위에 친가에 10촌 넘어서 한 분이 계시고 8촌 이내에는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전화를 안 받고 작은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죠. 또 외가루는 두 분이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서열이 높아진 거예요. 친가나 외가루나 제 위에 별로 사람이 없는 거야. 아, 삶이 이렇게 흘러갔나? 가족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이렇게 됐나? 저는 어제 외삼촌하고 외사촌 형하고 전화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방학이 되면 저는 꼭 외갓집을 갔거든요. 아마 안 간 날보다 간 날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외삼촌하고 여러 얘기 중에 하는 말이 외삼촌이 데리고 가고 아니면 사촌 형이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럼 점심 먹고 외갓집을 가면 걸어서 한 4시간 정도를 가면 4시간, 5시간 큰 진학산을 넘어서 도착하면 6시쯤 돼요. 그래서 방송이 이렇게 스피커에서 라디오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저녁 먹을 때 들어갈 때 외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왔다고 막 달려나와서 막 이렇게 안아주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외갓집을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나도 너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얘기가 잘 통했대요. 그래서 저 어린애하고요. 그랬더니 너 그때 말 무지하게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외삼촌도 말 잘했거든요. 얘기 잘했거든요. 외삼촌하고 어느 정도 친했냐면요. 외삼촌, 외숙모 결혼한 첫날 밤에 제가 거기서 잤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외갓집을 좋아했는가 했더니 첫째 이제 외갓집이 더 잘 살았으니까 거기 가면 쌀밥을 먹어요. 쌀밥을 먹어. 근데 더 좋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집은 여자 하나야.
남자 8에 여자 하나, 엄마. 그래,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먹어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외갓집 가면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얘기가 많고 재밌는지, 이모네 집 가. 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동네는 외갓집이나 이모네 집은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웃음인데, 남자들과 여자들의 웃음의 양이 여자들이 2배예요. 남자들만 있으면 웃는 얘기가 없다는 거야. 웃음이 확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자들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만 웃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개들한테 웃음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면 쟤들끼리 웃고 다니면 좀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개들은 멍멍멍만 짖지 웃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개미들을 웃게 했으면 얼마나 심란할까 이 세상. 다니면서 바퀴벌레 얘들한테 웃게 했으면. 근데 사람만 웃게 했단 말이야. 사람만. 근데 못 웃는다니까 우리가. 못 웃어요. 웃음을 뺏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록에 나오는데 1962년 탄자니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여학생 3명이 모아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다가 웃음이 이 반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막 웃어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제 반대로 가고 동네로 또 다른 거예요. 막 웃음이 막 감염이 되는 거야. 전염이 되는 거야.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이 웃음이 터져가지고 우리 가끔 웃음이 터진 조금 경험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된 경험 있잖아요. 수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어느 날 예배하는데 이렇게 킥킥 하다 웃다가 이렇게 뭐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6개월이나 계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14개 학교가 휴교령을 내려요. 1962년에 탄자니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휴교령을 내려서 학교를 안 가는 거야. 왜? 웃음이 퍼져가지고 계속 웃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웃음이 전염병이냐? 병은 아니지만 감염이 되는 거냐? 근데 이것은 웃음은 전해진다. 그 거울신경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지금 가연이나 친이가 뭐 보고 커요?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거울을 보고 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웃음도 감염된다. 전염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재미난 건 엄마 아빠가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데서 큰 자식들은 굳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그 집안이 굳어 있고 딱딱한 집안은 전체가 굳어 있어.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줌 수련, 영상 수련 하는데 우리 처음에 얼마나 낯설었어요. 자기 얼굴 지금 눈 보고 있어야 되잖아, 이게. 근데 이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울도 그냥 흠칫 보고 뭐 할 때만. 근데 이게 오래 보고 있어야 돼. 근데 깨기나 이거 들어왔을 때 자기 얘기를 하나 할 때 화면 보고 얘기하세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왜? 눈을 마주 못하는 거야.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소는, 웃음은, 얼굴 표정은 거울 신경에 의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팔리는 책이 어린 왕자라네요. 그 어린 왕자를 생텍쥐페리가 이제 비행사에 쓰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죽게 되는데 행방불명이죠. 이 양반이
젊은 시절에, 그때도 젊었지만 20대 시절에 이 스페인 내전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게 돼요. 탈진돼 있고, 그럼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이고 죽기 전에 담배나 한 대 피워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어떻게 담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뺏겼는데 어떻게 담배는 안 뺏겼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냐면 그중에 뭐가 없냐면 라이터가 없잖아요. 불이 없어요. 그때 간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불 좀 있습니까? 불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죠. 불이 좀 있습니까? 라고 하더니 멋쩍은 표정으로 그 간수가 눈을 마주치더니 가까이 와요. 담배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시선,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때 이 생텍쥐페리가 미소를 머금습니다. 웃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간수도 미소를 머금습니다. 서로 미소와 미소를 마주치는 거야. 생텍쥐페리의 미소라는 책에 나오는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미소라는 자기 이야기. 서로 미소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간수가 묻는 거예요. 너도 자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너도 아들, 딸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미소 진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나 있어! 하면서 지갑을 꺼내는 거야. 지갑을 딱 꺼내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로 이제 눈과 눈이 마주가고 사진을 보면서 다시 묻는 거예요. 생텍쥐페리가 너도 자식이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나도 있다. 근데 간수가 눈을 안 떼는 거야. 그때 생텍쥐페리가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근데 나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아프고 두렵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아픈 것은 이 아이들이 크는 것을 못 보는 거다. 이 아이들이 크는 것을 못 보고 주는 게 나는 가장 가슴이 아프다. 그게 두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간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서로 눈과 눈이 마주하고 미소가 오고 가면서 이제 우는 데까지 왔어.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 간수가. 가더니 붙잡고 일으키 세우더니 문을 따더라는 거예요, 문을 따. 문을 먼저 땄죠. 문을 이렇게 줬으니까 문을 따더니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야, 자기를. 근데 막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바깥에 문 열고 나가서 동네 뒷견으로 이렇게 가더니 이제 가라고 길을 안내해 준 거죠. 스페인이니까. 간수는 자기 동네일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고서 뒤도 안 쳐다보고 가는 모습을 본 거야. 이게 생텍쥐페리가 미소가 나를 살렸다. 웃음은, 미소는 전해지고 대화하고 사회성이고, 근데 사람만 미소 지을 수 있고 사람만 웃을 수 있다고요. 남자들만 있으면, 또 혼자 있으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을 수 있대. 한 번도 안 웃을 수 있대.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도 하루도 한 번도 안 웃은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정말 안 웃을 수 있겠더라고. 그냥 멍청하게. 근데 이 동양의학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할 때 기가 분배가 좋다거든요. 기가 뿜어 나온다.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오늘 노래했지만 기쁨이다라는 것은 기가 뿜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동양의학적으로 기가 차, 기가 막혀, 기가 순환이 안 돼, 수성화학이 안 돼. 이게 병의 시작이고, 병이라는 건 막힌 거잖아요. 걔 기 찼어?
활기찼어. 기가 활활 타. 순환이 잘 된다는 거잖아.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지금 감정 여행하지만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웃어야 되고 때로는 화를 내야 되고 때로는 함성을 질러야 되고 때로는 고요히 명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기순환이잖아요. 이 자연도 마찬가지야. 기가 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때로는 고요하게 바람이 오고 어느 날 바람 불고 어느 날 눈이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이 우주의 전체적인 기운을 돌리려고 우리는 이상기온이라고 하지만 그건 인간들의 관점이고 지구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자기들이 기침하는 거고 지구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만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볼 때 그렇지 전체로 볼 때는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화산이 일어나야 되고 그때 거기에 미국이 막 바라보는 게 뭐지 그거? 막 날아간 거. 토네이도. 토네이도.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 오는 거고 또 어느 나라는 막 요새 시베리아가 뭐 몇 도래요? 뭐 20 몇 도냐 몇 도냐 뭐 어디 보도하대 또 20 몇 도래 불이 났대. 영하 26도가 아니고 영상 26도래 영상. 웃음, 미소. 그래서 어느 날 웃음을 그렇게 해석하죠. 웃음, 우주적인 숨이다. 웃음이. 사람만 웃을 수 있다. 사람만 미소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꼽는 게 그 절간에 앉아 계신 부처님 상이에요. 그 살짝 웃는 미소 있잖아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에 이렇게. 근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요즘에 그 서울 국립박물관에서 사유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반가 유가상, 그 반가 사유상 통일신라 때 만드는 83호하고 78호하고 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글 띄워봐. 이렇게 서로 보게 하거든요. 보게 해가지고 얼마나 관객이 많이 모였냐면 몇십만 명이 모였어 이게. 아니 같이 띄워봐. 또 그거 말고 또 하나 같이 띄운 거. 요렇게 놓고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다운 전이 하나 있었는데 일본의 국보 1호가 반가사유상이거든요. 거기는 목조고 우리나라는 청동이에요. 이 둘을 마주하게 해서 몇 년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죠. 그리고 어둡게 해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어. 고요해. 근데 이게 미소를 짓는다고. 근데 이 미소를 본 서양의 철학자가 그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이 되냐? 이런 미소를 머금은 것은 이미 구원받은 거다. 폴틸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소 연구를, 웃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근육이 42개라는 걸 알아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근육은 이렇게 아령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얼굴 근육은 뭘로 풀고 뭘로 만들 수 있겠어요? 마사지로? 조금 도움은 되겠지. 보톡스로?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만들 수 있는 건 풀고 근육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거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씹어야 돼. 운동해야 돼요.
라고 그래도 안 움직이는 근육이 있다는 거죠. 이 눈가의 근육이나 이런 근육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언제 움직이겠어, 그 근육이? 웃을 때죠. 미소 지을 때죠. 그래서 42개 근육을 움직이는데 그 중에 웃을 때 19개,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래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얼굴 근육을 연구했는데 그 근육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많이 들어봤지? 안윤근. 눈에 있는 요 근육. 여러분들 여기 수술하잖아요. 주름살 잡힌다고. 그 수술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근육하고 입가에 있는 이 근육만 진짜야. 한번 띄워줄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 신경을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뒷센이라는 사람이야. 기욤 뒷센이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예요. 그래서 포크만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무슨 미소다? 뒷센 미소다. 이게 뒷센 미소예요. 입꼬리가 올라갔잖아요. 눈가에 주름이 잡혀요. 이것만 진짜 웃음이래. 왜? 이게 안윤근, 이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입가에 올라갈 때만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신경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고 폴크만이 이 미소를 뒷센 미소라고 붙여줘요. 근데 나머지 근육은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에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 그것을 우리 옛날 말로 썩소라고 그랬잖아요. 썩소. 그렇죠? 썩소. 그것이 페남 미소라고 그래요. 페남 그 비행기 에어라인이 있었나 봐. 비행사. 거기 스튜어디스들이 웃는 웃음이 가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페남 미소 이게 나와요. 그 두 사람씩 비교했는데 하나는 리얼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비슷한데 리얼 미소만 진짜 웃은 웃음만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올라간 이 웃음만 뇌에서 신경화학 물질을 묻히는 지금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웃을 때 정말 잘 웃어야 그렇죠? 이게 딱 표정 알잖아, 이봐. 나타나잖아. 자, 밑에 것도 리얼 스마일 오른쪽, 왼쪽에 페이크 스마일. 자, 이것을 더 이제 연구해 나갑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뒷센 미소로 태어나는 사람이 몇 %일까를 찾아내는데 약 25%야. 태어날 때부터 얼굴 표정이 뒷센 미소. 그러니까 입가에 주름이 잡히고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사람들은 25%야. 나머지는 뭐에서 갈 수 있다? 훈련에 가서 훈련을 통해서 뒷센 미소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년이 돼서 멋있게 변한 애들 있잖아요. 관상이 바뀌었어. 왜? 웃어서예요. 웃으면 아까 얘기대로 그 진짜 웃으면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신경화학 물질이 나오니까 얼굴 표정이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포크만 교수는 연구를 더 해 나아갑니다. 이건 포크만 교수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학교 졸업생들을 141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합니다. 미국은 이런 걸 잘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밀리즈라고 하는 학교의 졸업생들을 30년 동안 141명을 추적 조사를 해요. 그래서 27세 때 조사, 43세 때 조사, 52세 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나. 뒷센 미소 집단하고 뒷센 미소 아닌 집단이 어떻게 바뀌나. 뒷센 미소 집단이 아닌 집단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일단. 취직도 잘합니다. 결혼도 잘합니다. 뒷셈미소 집단이 아닌 집단보다 연봉도 높습니다. 자식도 더 많이 납니다. 행복도 더 많이 느끼고 더한 것은 병원에 갈 것도 횟수가 훨씬 적습니다. 내가 더 보태면 더 오래 살았을 거야. 여기는 이제 그게 안 나오지만 그냥 난 오래 살았을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낙천적인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웃으면 복이 와요. 결론이야. 그냥 우리나라는 일찍이 알았어.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웃어서 복이 오는 게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얼울이잖아요. 얼의 울다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뭐가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다시 말하면 진짜 웃으면 눈꼬리를 올리고 입꼬리를 올리고 안면근을 움직이면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신경화학 물질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살을 때도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자 거울 보고 웃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응. 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어느 한 심리학 교수가 명상을 하나 개발해요. 요가를. 그게 웃음 요가예요. 웃음 요가예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범죄가 너무 많고 전염병도 너무 많고 너무 생활이 구태해서 이 교수가 그 동네 들어가서 새로운 명상 이거 앉아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그냥 웃기를 했어요. 웃기를. 그래서 아침마다 웃는 거야. 그게 웃음 요가의 시작이에요. 몬바이에서 빈민촌 그 도시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웃음 명상이다, 웃음 치료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거든요. 왜?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 미소가 나를 구했다라고 생텍쥐페리가 얘기하잖아요. 미소가 나를 구했다. 그때 우리 생텍쥐페리가 미소를 안 했으면 어린 왕자 안 나왔다니까? 그때 죽었으면 어린 왕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이 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니까. 자, 잘 사는 것 중에 하나, 웰빙 중에 하나, 웃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기 그 사진, 그 영상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네. 포에버키님은 웃으라니까 미소를 머금고 계셔요. 네? 네. 남자들은 안 웃는데요. 벌써 여자들은 웃잖아요. 화면 보세요. 여자들하고 살아야 돼요. 자, 섹스피어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병이 덜 걸릴 것이다. 그럼 오래 살 것이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다. 자, 오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권고와 인사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한대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들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까발라로 만나면 저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AF만 하면 충동 반응하지 말고 긍정 선택하라는 거죠. 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자, 유명한 구절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가 순환이 잘 되라는 거죠. 기가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때로는 엉엉 울 수도 있고,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고, 그에 맞게 기가 뿜어나오게, 기가 순환이 되게, 수승하게 되게 건강의 비결, 웰빙의 비결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예수가 전한 소식, 기쁜 소식. 그 중에 기가 막혔을 때 우리가 한바탕 웃는다거나, 자, 미소 지음으로 해도 기가 순환이 됩니다. 그 기가 순환이 되는 이야기, 기쁘게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들은 듣게 하고, 눌린 자들은 자유케 하고, 억울한 자들은 그 억울함 풀어주고, 절름발이들은 걷게 하고, 문둥병자들은 낫게 하고. 자, 그런 복음, 그런 기쁜 소식. 자, 웃음, 우주적인 숨, 기가 뿜어나오는 삶, 또 미소, 편한 미소가 아닌 짓센 미소, 진짜 미소를 짓고 진짜 웃음을 웃으면서, 어떤 사람의 얘기대로 지구에 온 건 한바탕 웃음이야, 한바탕 농담이야 했던 것처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미소 짓고, 우리 소망 한번 해봅시다. 올 때는 무서워서 몰라서 울고 왔는데, 갈 때는 참 이 세상 고마웠다, 감사했다라고 한바탕 웃거나 미소로 지구 생활을 종말을 짓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고 훈련해 가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